선생님 원래 중앙일보만 쭉 계셨던 건가요? 한국일보에 7년 있다가 65년 중앙일보 창간 때 창간 멤버로 제가 한국일보 7년 중앙일보 52년 야, 60년을 채우신 건가요? 59년 한 거죠.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시죠? 36년 중간에 신문사 말고 그 연구소 가셨던 때가 1년 딱 가가지고 피난가 있었지 그때. 왜 가셨던 때죠? 신문사 그렇게 오래 있으면 한 두세 번은 물을 먹거든. 신문사 자체로는 현업으로 편집자 하시고 올라가는 거는 부사장까지 올라갔지. 이사, 상무, 전무, 예. 부사장, 대기자를 상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무 대기자, 전무 대기자, 부사장 대기자. 후배가 부사장이 되니까 같이 둘 수 없으니까 고문 대기자. 때 대기자. 선생님 전에 대기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중앙일보가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대기자 깔깔 웃었다고. 다들 하나씩 또 대기자를 하는데 그게 전부 이제 유명무실이 되지. 일본에는 대기자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프랑스에는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통상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상관이 있는 물론 독립적이긴 하지만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상 세간에서 볼 때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는데 오늘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성이라고 해야 될 그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60년간 언론에 몸을 담으신 그래서 대기자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몸에 부여받으셨던 중앙일보의 외교 전문, 안보 전문 저희가 대기자로 이렇게 알고 있죠. 김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오늘은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대기자를 명예로서의 대기자 말고 일로서의 대기자는 오늘 현재까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작년 작년에 연말에 그만두신 이제 거죠? 퇴사는 했고 네. 직장은 떠났고 예. 그런 이제 언론계는 아직도 이제 있는 셈이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글을 쓰시지 그런 이제 않습니까? 중앙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몸만 거기서 떠난 거고 거길 떠나니까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예. 또 프리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조금 전에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습니다마는 대기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호칭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프랑스에 그런 것이 있다 이러고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 김영희 대기자를 이 호칭 말고는 없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편집국장까지 지내고 또 출판본부장도 지내고 그 소위 이 기자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어지간히 다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취재 전선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재 전선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건 취재한다는 건 기자 아닙니까? 근데 그냥 기자라고 보내기가 안 되고 그래서 앞에다 이제 대자를 하나 붙였는데 사실 처음에 대기자라고 할 때는 회사 당국이나 저 자신이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뭘 하는 게 대기자인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당국하고 저하고 그러면 대기자의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대기자를 이런 거라고 우리가 정형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도 좀 거치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대기자가 중앙일보의 모든 해외 취재를 다 컨트롤하는 사실상 대외 담당 편집국장 같은 걸 했는데 편집국장한테 인사권이 있고 대기자한테는 담당이지만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당국하고 저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건 내놓고 그럼 순전히 대기자로서만 해라. 그러면 이제 과연 내가 대기자로서 밥값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게 어디 이제 문제가 있는 지역 같으면 출장을 가고 또 이제 그 세계 지도층 인사들을 열심히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칼럼을 쓰고. 그러면 그때 대기자 타이틀을 다신 때가 연령으로서는 몇이셨나요? 1995년이니까 59살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집에 가서 있을 그런 연령이라고 생각할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어휴, 20년 전 아닙니까? 22년 전. 그때는 뭐 대기자라는 타이틀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현업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셨네요. 엄청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저거였죠. 그 뒤에 이제 각사마다 좋은 것 같아서 예. 대기자를 이제 제도를 뒀는데 다른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자가 성공을 하려면은 본인의 능력도 문제지만은 그거보다 또 임명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주인이 없는 신문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장이 대기자 제도를 뒀는데 그 다음 사장이 딱 와서 보면은 대기자가 이게 운전수 있고 비서 있고 방 있고 이러면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은 평기자의 한 4배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4사람 쓰지 왜 한 사람 쓰냐? 이래가지고 이제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유명무실로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어르신의 함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함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 아닙니까? 영희야 철수야 할 때 그 영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하신 이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여간 당대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 보면 살아있는 언론인이고 문장이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그 함자가 그런 어떤 글과 언론에 상관이 있나? 그건 뭐 상관이 우연의 일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참 저는 뭐 족탈불급이고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참 가까이 지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많이 배운 분이죠. 이게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실화인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저녁 약속을 잘 안 하시고 그래요. 예. 내가 스스로 안 하시고 책을 읽으신 내가 스스로 저녁 약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녁 약속을 하면은 아무래도 술 한 잔 먹게 되고 그러면 좀 정신이 멍해가지고 좀 책을 읽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대기자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를 인터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자를 하나 인터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저서를 대부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가 작가 인터뷰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내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를 2사람을 인터뷰해 봤는데 일본의 오에 겐사부로 터키의 파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지 않으면은 독서를 안 하면은 대기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원래 지금은 이렇게 정치의 길로 빠졌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대학을 갈 때 꿈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게 꿈이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이제 흉내를 좀 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설가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는데. 아니 좋은 철저한 기자가 됐을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합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는고 하니 이어령 선생님도 저녁 약속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전에 누구랑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같은 범인과 다른 이 천재의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저녁 약속 안 하고 그 시간은 주로 독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편집국장을 할 때까지는 저녁 약속이나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편집국장이라는 게 그 이후에 사단장이니까 항상 매일 저녁 기자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기자 되고부터는 대기자라는 거 이거는 독서가 뒷받침이 안 인풋이 없으면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글을 쓰는 거에 전념해야 되는 시기부터는 거기에만 집중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기자의 정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한 모토가 한국 문제를 국제적인 콘텍스트에서 본다. 국제 문제를 한국의 콘텍스트에서 본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Korean relevancy, 즉 한국의 적실성. 이걸 본다. 왜냐하면 저기 한국 문제가 지금 한국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가 국제 문제고 북한 문제가 지금 국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도 폭이 또 엄청 또 이게 넓어야 돼요. 좀 그저 역사적인 사례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독서를 이 층을 둬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독서법 좀 한번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 좀 여쭤보고 저는 이제 독서를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그건 요새 유행하는 책 같은 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빨리 뭐 슈바브의 책 같은 걸 이제 읽는 거 그건 정보를 위한 독서고. 정보를 위한 독서. 그다음 차원이 이제 지식을 위한 독서. 전문 서적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위한 독서. 가치를 위해. 네, 가치를 위한 독서는 주로 이제 문사철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하고 철학이 예. 이제 많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 세 가지 층으로 이걸 읽지 않으면은 한 가지라도 거기서 빠지면은 우선 내가 만족을 못해요. 글을 쓰고 나서도.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좋은 책을 뭐 한 권 또는 몇 권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청을 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런 책들을 어떤 경우에는 여러 권을 동시에 보는 스타일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경우는 어떠신가요? 제가요 엘빈 토플러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의 충격 쓰는 사람. 이 양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당신은 책을 어떻게 읽느냐? 당신은 책을 그쪽에서 나한테 먼저 물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한 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대개 네. 한 세 권을 동시에 읽는다. 예, 예. 그랬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내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 현업을 위한 독서는 네.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읽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읽다가 예를 들면 이놈을 하나 읽고 있는데 하도 재미가 있어 읽고 있다가도 그만 칼럼 쓸 차례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놈을 잠깐 놓고 칼럼 쓰는데 필요한 책을 또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에 예, 필요한 예. 책을 같이 이렇게 그 읽게 대개 보면 되는군요. 한 세 권 정도는 항상 예. 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보고 계신 책을 그냥 꼭 이 책이 최고다라고 추천받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렇고 요새 가장 오늘 어제 이렇게 최근에 뭐 읽고 계십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은 전쟁에 관한 책들. 전쟁에 요새 이제 관한 한국 안보 책들. 상황이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뭐 어떠냐 이런 거 이제 네. 마한의 해군론 같은 거 네, 이런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체계 예. 이거 하고 특히 이제 요새 빠져 있는 건 고대 중국의 병서들 손자병법이나 육도 삼약 같은 거 이런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말이에요. 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에서 어떤 치열한 반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누가 중국을 잃었느냐? 누가 중국을 잃었느냐? 예. Who lost China? 예. 이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가지고 네. 이게 메카시즘까지 발전을 합니다. 네.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네. 잃었다. 네. 근데 네. 요새 미국에서 어떤 반성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아느냐? 네. 우리 중국한테 속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저희 읽으셨겠지만은 키신저의 그 유명한 온 차이나 네. 중국론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양반이 삼국지 읽었겠어요? 삼국지를 읽지도 않았으면서 그 제갈량 얘기가 나오고 바둑 얘기가 나오고 네. 바둑 얘기가 나올 뻔에 그리 기보까지 나온다고. 네. 온 차이나에 네. 중국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중국한테 속고 있다. 중국의 웃는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그 진짜 얼굴. 이걸 촉발을 시킨 책이 지금 이제 무슨 책이냐고 하는 게 아직 안 읽었다면 권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게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네. 100년의 마라톤. 마이클 필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는데요. 네. 왜 100년의 마라톤? 1949년에 중공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클 필스벨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2049년까지가 100년이 되거든. 네. 그 100년 동안에 중국이 옛날의 영화를 되찾는다. 네. 그게 중국의 꿈이고 그게 시진핑의 그 역사적으로 중국몽입니다. 딱 정리했군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순전히 이게 그 이 병서 네. 여기 보면 중국 사람들의 기만 전술, 이간 전술, 또 간첩 이런 DNA가 쭉 흘러나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등소평의 도광양효까지도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 자체가 일종의 그 기만일 자체 수 있다. 기만 전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보시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서점에 가서 전쟁사에 관한 책들이 네. 흥미로워서 한두 권 이렇게 사서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도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을 보고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이 이 지피지기면 거기서 이게 원래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백전백승이라고 안 했을까? 즉 전쟁을 정말 치르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남의 목숨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진정 군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저는 최근에 미국을 보면 가령 콜린 파월 같은 경우가 국무장관을 했는데 최고의 존경받는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불필요한 전쟁을 피한 국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때도 군인 출신들이 와서는 굉장히 절제된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좀 막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지, 전쟁과 군사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 전쟁, 군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요. 제가 사드 논쟁 때 네. 제가 이제 사드를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사드 그러셨죠. 필요 없다. 예. 그래가지고 수도권이 이게 방위가 안 되는데 뭐가 이게 필요하냐 하니까 이제 국방부 당국자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카운터 아귀를 할 거 아닙니까? 저를 예. 설득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 그때에 강조를 하는 게 군인들이 전쟁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 전쟁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거기서 손자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거든요. 그렇죠. 완성을 목표로 안 하죠. 전쟁의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안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에 따라오도록 예.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네, 저도 그 손자병법을 보면서 하는 건데 예. 특히 이제 육도 삼약 같은 걸 봐도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A라면 B하고 C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을 한다고요. 예. 참 지금 그런 말씀 DNA가 흐린다는 것이 요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느냐 하는 그 반성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네. 아까 얘기하는 그 100년의 마라톤에 들어 있고 거기에서 흥미롭네요. 이 사람이 이제 필스베리는 그 사람의 20대, 내가 30대에 네. 워싱턴에서 제가 항상 코멘트를 따던 중국 전문가인데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뒤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실증적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인상을 받은 게 모택동이 장정 중에도 항상 옆에서 떼지 않았던 게 자치통감이다. 네. 자치통감이 나오는 거. 예.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게 한 30몇 권이 된다고요. 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쭉 그 맥심들, 격언들, 경구들 이런 걸 이제 쭉 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언론 또는 언론에 대한 수준 이런 걸 얘기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성이나 언론이나 정치나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국제 분야를 쭉 이렇게 원래 그걸 무슨 전공을 하신 우리가 흔히 대학 개념으로 얘기하는 전공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쭉 해오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매일 뭐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이제 신문을 탐독하신다고도 들었고 무슨 학자로 따지면은 무슨 나는 어떤 이론이다, 어떤 파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국제 문제를 보는 어떤 관점, 태도, 경향 또는 학문적인 입장 이런 거를 딱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해한다면 또 정의한다면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실 수 저는 있을까요? 이제 그 이 정치 외교 이거의 그 이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평화라고 봐요. 정치와 외교의 알파 오면 평화다. 평화다. 예. 평화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끝이 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책을 써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요. 네. 저보고 거기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사평이지 일종의. 예. 그래서 뭐 저하고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수 언론사의 진보 언론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수 언론사의 진보 언론인. 네. 그리고 보통 세미나 같은 데서 사회자가 나를 소개할 때는 예. 진보로 소개를 한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 최근에 사드 논란이 있을 때 사드 그게 뭐 의미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의 통상적인 구분법으로 보면 진보 더 나가서 아주 나쁘게 보면 아주 아주 저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1월 27일자에는 제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라도 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랬더니만은 이건 한겨레 신문보다도 더하다. 거의 저 옛날식으로 보면 거의 고정간첩 수준으로 보수 언론에 숨어 계셨던 진보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햇볕 정책 네. 그리고 이제 화해 협력 정책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정말 예. 앞장서서 그걸 지지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통일은 잠시 미뤄놓고 네. 평화부터다. 네. 그게 평화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평화를 지향하는데 평화를 위한 조건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은 북한으로 보면은 북한 나름의 억지력 갖는 거고 네. 우리로 보면은 북한의 그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가능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B-1B나 B-52나 F-22 랩터 같은 전략 자산들이 많이 이제 와야 되고 항공모함 전단도 와야 되고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왜냐하면 저쪽에 실제 현실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럼 뭐냐? 통일하자고 하는 거냐? 네. 그걸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죠. 이거는 전부 반통일적인 지금 이거란 예. 말이에요. 우선 평화에다가 우선 평화. 목적을 두고 통일은 멀리 있는 골포스트로 설정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폭이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좋아하는 딱 어떤 브랜드를 붙이기 참 죄송스럽지만 굳이 해본다면 평화를 원칙에 삼고 이건 한반도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정치 외교 일반을 보는 관점에서도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를 원칙에 놓고 그걸 풀어가는 방법을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평화지향의 리얼리스트적 관점이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다 싶은 말씀을 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너무 현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피스메이커 했던 임동원 장관도 사실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피스메이커시고 손자병법의 손자가 그 전쟁의 신인데 사실은 싸우지 않고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도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로서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평화를 위한 궁극적 목적인 걸 잊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딱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문제를 본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조금 더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선생님은 현안으로 들어가면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사에 몸담은 분으로서 참 독특하게 뭐 사드를 포기해야 된다, 한미 훈련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조금 더 큰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중에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획을 그은 분들이 가령 노태우, 김대중, 또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참 저 사람은 외교는 참 잘했다 이런 인상을 가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야말로 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꽉 막힌 남북 관계의 그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지만 91년에 나온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거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고 완성도가 높죠. 그것뿐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련하고 그 당시는 소련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하고 그걸 갖다가 틀었다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교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난 전환이죠. 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외교, 우리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가져온 외교. 여기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난 첫 손을 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클린턴 때 우리가 기억하듯이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가고 올브라이트가 북한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만약에 엘 고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은 클린턴이거나 엘 고어가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그런 사태까지 이제 있었는데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오거나 통일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6.15 때 합의한 느슨한 연방제 이게 하나의 토대가 네. 이제 틀림없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4선언에서 나온 제가 거기서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서해 평화 번영 지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상당히 그 이 몽상가적 아이디어인데 비저너리한 네. 아이디어지만은 모든 거는 역사는 비전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취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이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W 부시의 ABC 클린턴은 건 모든 걸 뒤집는다. 네. 올밭 클린턴 하듯이 이걸 다 뒤집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리액션, 예. 리액션의 반동적인 네. 이제 네. 이게 네. 일어나는 역사를 거죠. 더 뒤로 돌릴 퇴행적인. 네. 그 이제 역사의 시계를 이제 거꾸로 돌려버린 거죠. 예. 원래 그저 질문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노태우,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그 중에서도 노태우가 음. 가장 얼음을 깬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걸 조건으로 놓고 본다면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을 그렇습니다. 했고 예. 또 더구나 보수적인 기반이라는 그럼요. 걸 생각하면 그럼요. 더욱더 예. 쉽지 않은 예. 것을 했다는 점에서 예. 노태우를 좀 평가할 수 예.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굳이 평가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아는 바인데 특히 거기서 그 6.15 항중에 사실 그때도 저희도 굳이 통일 방안 문제를 꼭 넣어야 되나라는 게 진보 진영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접점을 찾아서 예. 그걸 어쨌든 딱 해서 그럼. 향후에 기틀로 잡았던 점 예. 지적해 예. 주셨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서해 평화 협력은 사실은 늘 고민하게 되는 NLL 문제를 몽상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 제기했다. 그 참 굉장히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외교를 할까 이러고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진보 보수에서 협공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온 편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평창 구상이 지금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집중점인데 평창으로 일단 쫙 주변을 몰아 끌어들여서 수렴이 된 거예요. 끌어들여서 거기서 한번 뒤집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 평창 구상의 전략적인 어떤 구상 예. 이거는 잘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평창을 유치한 거는 네. 이명박 정부 네, 때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 뭐 누가 유치했건 간에 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그 주변에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몇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외교 안보 라인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네, 그분들 예. 내가 예. 좀 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략적 마인드라는 게 네. 딱 그 전술적으로 평창 올림픽만 잘 치르자 이게 아니잖아요. 평창 네. 올림픽만 잘 치러 가지고는 그건 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형편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 이렇게 가지고 평화를 지향하는 네.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단 예. 말이에요. 거기서 토대를 만들어내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딸도 이제 네. 오고, 이방카가 예. 그럼 이제 이방카를 좀 아버지한테 얘기 잘 하도록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상충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충적인 게 때린다는 건지 얘기한다는 건지 지금 막 한쪽으로 여러 얘기가 수렴이 돼야 나오죠. 되는데 예. 아까도 이제 군인들이 그 전쟁을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다행히도 네. 틸러슨 장관이 대화판에다가 네. 거기에 군인 출신인 매티스 장관이 거기에 지지를 하고 그렇죠. 이제 예. 팀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맥메스터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나 정도 지금 제일 저걸 하고 간과한 것 있는데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는 네. 그 제가 보는 예. 이 사람은 전형적인 장사꾼이거든. 네. 돈 되는 거는 뭐든지 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보담도 전쟁 위협을 해가지고 최대한 얻어내는. 거기서 최대한 얻어낸다. 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이제 그 네. 시간이 있으면 비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비어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이제 원비어 작년 사건 있죠. 7월인데 네, 이번에 연두교서 아버지도, 연설에서도 예, 아버지를 예. 이렇게 세웠던. 북한에 영유됐더니 돌아와서 네. 죽은 학생인데 그게 이제 7월인데
고전에 6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거는 신문에 보도도 안 되고 네. 저도 쓸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너무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예. 들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네. 트럼프의 직계 가족 포함해서 짐작하십시오. 네, 그리고 네, 네, 추측에 네. 맡깁니다. 네, 네.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포함해서 부장관급 고위관리, 네. 차관보급 이런 사람들을 백악관 비행기로 평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억류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후속으로 북미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또 그 후속으로 연락사무소를 네. 상호 설치를 하고 예. 여기까지 얘기가 갔었어요. 그거는 이제 원비어 그때 거기까지 직전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근데 이제 그게 말씀이죠. 북한 체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 당 체제하고 이쪽에 이제 그런 거는 외교부에서 네. 하는데 예. 외교부에서 이쪽에 하는 일을 원비어 관리하는 이쪽을 몰랐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돼가지고 이제 그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막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고위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때 이미 원비어가 코마 상태에 빠져 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전에 방코 델타 뭐 이런 것도 예. 국무부 따로 어디 따로 그럼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요. 재무부 따로 하다가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 트럼프의 그 생각, 의지 이거는 트윗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달리 뭐 내 복합적일 수 책상에는 있다. 내 책상에 김정은 것보다 더 큰 뭐 네. 핵단추가 있다. 네. 이런 걸 액면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일을 추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놓고 본다면 전쟁이 날 듯할 정도까지의 어떤 말포탄을 서로가 쏘면서 제일 경제적인 득을 많이 본 것은 아주 좋게 표현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그렇죠. 많이 예, 팔았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대선 과정이나 이럴 때 같이 햄버거 먹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봐야 그러네요. 예. 되고 예. 실리적이다. 아까 예. 장사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방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방카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펜스와 이방카를 양손에 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김여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김여정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이 관찰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언론인으로 관찰하셨기 때문에 다 떠나서 예. 이미 언론에 나온 거 말고 한 정치인으로서 어떤 또는 외교적인 어떤 사절로서 김여정에 대한 탁보고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상당히 그저 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행동 거지 매너가 네, 예. 물론 이제 리허설을 많이 했겠죠. 네. 주의를 많이 받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정리가 돼 있고 예.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예. 심지어 이 턱 위치가 턱선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미소도 그저 잔잔하게 네. 이렇게 짓고 예. 그러면서 또 할 말은 또 다 하고 문 대통령이 특사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주저없이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네. 탁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위기가 많이 풀리고 나니까 돌아갈 때는 꼭 오세요. 네. 이런 걸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이 김정은이로서도 김여정을 보낸 게 성공을 했고 예. 우리로서도 김여정이 온 게 네. 다른 누가 온 것보다도 이제 김영남은 이제 그 저희 네, 상징적인 네, 인물이니까 네. 이제 그쪽을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고 상당히 그 저 피차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후속이 문제, 평창 예. 이후가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저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30대 정도의 나이에 전 세계 가령 뭐 로얄 패밀리 왕족이라 치더라도 예. 훈련받은 정도, 태도, 뭐 표정, 구사한 언어, 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야 그거 상당히 수준이 그게 이제 우리가 비적할 그 정도로 저희 찾기가 그 만만치 여자의 않겠다. 그 바디 랭귀지로 읽어야 되는데 예. 바디 랭귀지로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라 네, 그 여자의 그 매너, 예.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그게 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김정은이는 이쪽에 자기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다 보냈는데 보냈다. 문제는 그게 뭐냐, 예. 그 배우가 뭐냐, 예. 김정은이의 속셈이 뭐냐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배후는
속셈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정한 속셈은 까고 양파처럼 있는 것인데 김여정이라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드러난 언어와 드러나지 않는 언어, 표정, 매너 다 포함해서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가지 게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세계가 아는 것처럼 또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량 국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미소 작전. 네. 네. 이걸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발신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노리는 거는 국제 제재 완화. 네. 이쪽 이제 분위기 메이킹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실제로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네.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다. 네, 네. 제가 이제 여기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젯밤에 급히 미국에 있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되는 전문가한테 메일로 이제 네, 한번 확인을 하셨군요. 예, 인터뷰를 했어요. 메일로 인터뷰를 하니까 역시 제일 먼저 드는 게 동맹 이간질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 얘기가 바이파티산이다 얘기예요. 초당적인 상당히 초당적인 분인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미국 내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네.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중시해야죠. 그걸 또. 중시를 해야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공공외교, 특히나 의원 외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치는 국회에서 다 하는 거니까 네. 의원 외교가 중요한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그런 인식과 자질이 훨씬 부족해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선생님 평소에 가령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 메일 인터뷰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막연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감을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미국 조야가 돌아가는 예를 들어 자는 김여정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그때그때 착 체크하시기 위해서 보실 때 아 여긴 짚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착 짚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 대략 그런 정도로 교감하시고 짚어보시는 채널 이 정도 짚어보면 내가 대략 미국은 감 잡았다 하는 게 몇 군데 정도 짚어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제가 한 미국 쪽에 한 너댓 군데 그것도 이제 좀 안배를 해가지고 뭐 보수, 색깔도 온건, 안배하고 진보 예. 이제 안배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언제든지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한 3월 1일 날 풀 페이지 4,500자 원고를 써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너댓 군데 이제 이렇게 예. 보내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을 잡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걸 다 전부 다. 그분들은 또 선생님의 판단을 또 듣고 싶어 그렇죠. 하니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여기 오면 또 나를 만나고 싶어 예. 하고 나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상호적인 거죠.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미국 정치를 아주 내밀하게 아는 경우가 우리가 아까 뭐 외교 전반도 그렇지만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도 미국 정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더구나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돈 들어가는 일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세에 대비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실제로 상원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원 외교를 굉장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전 굉장히 그 얘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은 그렇다.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박동선 스캔들도 있고 등등 하지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사도 사실 상원들 만나기가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원 외교를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그런 국회의원이 한 분 미국을 갔어요. 가면서 트럼프하고도 통할 수 있는 그쪽에 그 소스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 살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한 실망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회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하 양원에 다 외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돈줄 쥐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라고 하니 그 사람이 정부에다가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 외교가 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중요한 것이 팅크탱크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예. 그런 예. 게 그 정도 팅크탱크가 없는데 미국한테 팅크탱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브루킹스, 거기서는 헤리티지 뭐 이런 등등. 공공 외교가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세미나 같은 거 포럼 같은 거 뭐 우리나라처럼 많이 열리는 나라가 없다고요. 네. 근데 나가 보면은 99%가 똑같은 얘기라고. 음. 어제 여기 가서 듣고 그 다음 날 저기 가서 들으면 똑같은 얘기가 뱅글뱅글 회전도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러질 말고 그 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영어로 out of the box thinking 네. 상자 네. 밖에 예, 예. 상투적이 아닌. 예, 상투적이 아닌 거 생각할 수 없는 걸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말씀 듣다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은 한반도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어제 선생님 스트래트포라는 예, 그 스트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쓰는 굉장히 흥미로운 민간 CIA 예. 분석이라고 하는 저도 그걸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분석은 사실 한반도에서 이제 잘 정리해서 타전하는 것을 외국에서 미국에서 제일 관심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때가 좀 지났죠. 지금 네, 사실 지났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데 예. 우리는 아직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먼저 알아야 되고 미국이 먼저 알아야 예. 되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빨리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북한에 대한 판단, 미국, 중국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 한반도 정선 이렇게 간다 하는 얘기를 한반도에서 나온 분석이 야 정말 들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예. 100년의 마라톤 얘기에다가 예. 키신저의 그 온 차이나 중국문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삼국지 다 읽었잖아요. 네. 제갈량이 누군지 강태공이 예.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삼국지를 안 읽은 키신저가 제갈량 그걸 책을 얘기를 쓰고. 갖다가 거기다 썼다고요. 그럼 우리 학자들은 뭘 하고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동양사 하는 사람들은 중국사 하는 사람은 중국만 하는데 이놈이 외교 안보 쪽하고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링크만 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가 그렇죠. 있다고요. 중국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네. 중국의 본심은 이거다. 중국의 DNA는 이거다. 예. 이 수준까지 갈 우리가 포텐셜,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아직 이걸 그걸 엮어내는 다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미국을 짚어보기 위해서 탁탁탁 짚어보는 것처럼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 야 한반도 정서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그쪽에서 정말 돌아가는 걸 탁탁탁 짚어보는 대상으로서의 한국 사람들 중에 아마 뭐 선생님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 채널이 좀 안정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조금 있다고 봐야 조금 이제 있다고. 조금 있다고 지금 봐야 이제 되는군요.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걸 이제 늘려야 그렇게 되는 되는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하고 가려고 되느냐 하면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다. 네. 우리가 주인이다. 예,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문제인데 예. 이게 우리가 더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저 사람들 이렇게 유도를 또 해주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제를 그 그게 사람들한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묻는다.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관점과 전략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제 조금 좁혀서 예. 이제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인데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이미 선생님께서는 과거 사드에 대해서 야 굳이 이렇게 사드에 집착할 필요 있냐는 말씀도 하셨고 최근에 글을 통해서는 이게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훈련 같은 경우에 따라 뭐 축소 또는 잠정 뭐 보류. 보류 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 선생님께서 잘 아시고 또 평가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을. 근데 그분은 실제로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과 경제 협력을 미국이 돈만 낸다면 할 수 있는 거라는 듣기에는 몽상적인 그런 전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네. 좁혀서 대통령이 말한 여건, 즉 북에 간다는 여건은 즉 정상회담의 여건이기도 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여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평창 이후에 그 다음 스텝에서 미국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중에 군사적 옵션을 막아내면서 더 평화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한 여건은 무엇이고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케이.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네, 개성공단 재개입니다. 네. 금강산 재개입니다. 개성공단, 네. 금강산. 그걸 하면서 남쪽용으로 우리 국내용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시비가 일어나요. 어떤 시비가 일어나냐면 이게 국제 국제제재에 제재에 맞냐, 걸린다 안 아니냐. 걸린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국제 사회를 설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 정도는 예, 이 설득해야 정도는 된다.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지금 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좀 긴밀하게 네, 참여를 해가지고 네. 가급적 빨리 우리 메시지까지 좀 예. 가져가가지고 예, 이제 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남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남으면 너희들 왜 개성공단 그거 하느냐, 왜 금강산 그거 하느냐, 그게 위반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도 설득 안 했던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또 설득해야 되고 네. 그러자고 외교가 있는 거고 외교 예, 넓은 이 예, 의미의 예. 외교 말입니다. 예, 예. 외교부가 하는 외교 안보라인이 하는 외교하고 의원 외교하고 공공 그렇죠. 외교가 다 있는 예.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의원 외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이제는 가능하다는 그렇게 얘기죠. 보시는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아까 그 세 가지 오이사 조치까지 그 네, 이제 포함이 네. 되는데 이까지 다 해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김정은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 속셈이 뭐였냐 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가면서 북을 반응을 보고 미국과 북의 대화를 끌어들이는 그런 정도 하면 아마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여건으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예, 예.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통령께 언젠가인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여우의 지혜와 맹수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예. 지혜는 알겠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결단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결단이 때로는 보수를, 때로는 진보를, 때로는 중국을, 때로는 미국을 약간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저는 생각하셨습니까? 미국을 염두에 두고 예. 이제 트럼프와의 문제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건데요.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네. 나르시시스트적인 네. 저게 있어요. 네, 그래서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방카도 이번에 오면 틀림없이 또 비즈니스 얘기도 사업 얘기도 나올 겁니다. 거기도 상당히 정치, 비즈니스 네. 모두에 다 네. 네. 상당히 어떤 그것도 좀 있는 것 해주고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은 무조건 우리보다는 한 수 위인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근데 문 대통령도 보면 이제 정치판에서 그 상당히 산전수전 그 다 네. 겪은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일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이 정상회담 추진 준비위원장도 그 해보고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당돌할 정도로 과감하다고 생각해요. 네.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충분히 트럼프와 속된 표현으로 네. 맞짱을 뜰 수 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 염두에 생각하면서 두신 이제 거군요. 아까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 주변에 꼭 외교안보 라인이 아니더라도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 자신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 균형 감각이 본능적인 수준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 아닌가. 네, 저도 그러겠어. 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서 평창으로 다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 북의 이런 반응까지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우물가에서 총육 먹는 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균형 감각, 그 처음에 이제 그 예. 우리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하자 네. 한 것도 그거는 엄청난 균형 그 감각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 없는 생각된 말이거든요. 답변이죠. 평소에 예, 이제 예, 생각을 예, 해뒀다는 예. 얘기고 그게 이제 미국 대책인 네. 거고 그렇죠. 일본 대책인 거고 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덥석 받아버리면 미국에서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펜스가 온 거는 그런 거 말리러 왔던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펜스를 통한 그쪽은 이제 안심을 시켰으니 네. 이제 이방카 쪽인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장사꾼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굉장히 실리적이고 네. 좌에서 우 또는 굉장히 폭이 넓을 수 네. 있는 실리를 생각하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노벨 평화상을 한번 타봐라. 그런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 저희가 트럼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뭐 언명하든 아니든 그렇죠. 그런 미국의 정치에 제시할 수 그게 있는 이제 꿈 그게 아니겠습니까? 먹힐 수 있는 것이 예. 트럼프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네.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이번에도 또 평창도 다 그 내 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 당신 이거 하면 그 노벨상 받는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한번 그 저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그 구미가 당겨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김여정이 세계를 향한 진짜 대단한 이제 외교를 한번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카터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이방카를 북에 보내서 한번 풀고 노벨 평화상을 본인이 받든 딸이 받든 하게 한다면 상당히 고민이 되기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게 더 이렇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말 보수 진보를 떠난 지성으로서 또 리얼리스트로서 저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소위 진보적으로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검열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참 한편 감사하고 저희의 어떤 아까 박스에 아웃 오브 더 뜬 박스. 사그를 깨게 해주시는데 당대 선생님께서 사시면서 당대에 보고 싶은 또 예상하시는 한반도는 어디까지 가 있을 건가? 남북관계 측면에서 기대하시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남북 불뿌리 교류를 통한 평화 공존, 네. 평화 예. 이걸 기대를 하고 예.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에서는 지금 이제 뭐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밥 아니라 풀뿌리를 강조하신 거군요. 지금. 그런데 이제 불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불뿌리가 이게 단단해야 네. 여기가 이제 되는데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지금 이번에 저 평창에서 그걸 봤잖아요.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그렇죠. 또 이제 경평 축구 같은 거, 또 이제 시립교향악단하고 평양교향악단의 교향악단의 그 교차 연주 같은 거 네, 얼마든지 네. 많고 특히 고건 전 총리가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북한 그 산림 녹화 운동 네. 이런 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어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여기서도 왜냐하면 네. 우리가 7, 80년대 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제 시간이 많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돈도 그 정도는 쓸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뿌리 교류 이것도 이제 독일 통일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부터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하가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놈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놈만 가지고도 안 되고. 참 오늘 선생님 말씀 참 아주 감사하게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풀뿌리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의 네네. 히브리 민중사가 증보판으로 새로 나온 그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민에 의한 통일만이 그 진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게 양쪽의 권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에 의한 것이 진정하게 지속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서 어떤 일맥상통을 느꼈고요. 또 평화공존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당시에 두 분의 비화 가운데 어느 정도 하면 통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뭐 한 10년 하면 평화공존에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최소 30년 이상은 평화공존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놀랐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셨던 예, 것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기억이 나서 그런 장기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는 적어도 그 길은 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3.1운동 임시정부 이제 100주년을 내년에 남겨두고 있는데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남북을 오갔던 백범을 우리가 다시 예, 되살리자라는 예, 얘기를 예.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문익환 목사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대중, 김정일, 오늘 우리가 모신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예. 우리는 좌우와 진보를 떠나서 같은 울림과 같은 메시지를 예. 듣습니다. 예. 그건 뭐냐?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선각, 예. 지혜, 예. 그리고 거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한맥이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예. 참 오늘 다시 한번 모신 거 잘 모셨다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대기자 타이틀은 뭐 회사가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상관없으니까 계속 써주시고 예. 저희들이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혹시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들이 지혜를 예, 예. 여쭤야 될 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민주공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